검찰이 어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수사에 이어서 당의 중진인 노웅래 의원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민주당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대대적인 정치권 사정 친호탄을 쏘아올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의 분위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도 화성 을 지역 이원욱입니다. 네, 의원님. 우선 이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노웅래 의원 그 국회 사무실 또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일단은 뇌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칼을 갖고 있는 칼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이니까 네. 실제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죠. 다만 어저께 네. 압수수색 이후에 노웅래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네.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불시에 네. 군사작전하듯이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 자택까지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이 비정상적이고 네. 저의를 가진 기획수사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했거든요. 네. 과연 회기 중에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이 들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급하게 압수수색을 해야 할 상황이었나 의문이고요. 예. 이러니까 공안 통치,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사건 자체가 앞서 구속 기소가 됐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금품수수 사건 관련하면서 범죄 수사 단서를 좀 확보한 걸로 보이는데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또 여러분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웅래 의원 문제를 보면은 네. 이정근 전 부총장을 재판에 넘길 때 네. 노웅래 의원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언급되지 않습니다.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급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갑자기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답니다. 네.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이것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참 우려가 있을 수만이 없는 상황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네. 과하면 체한다고 했거든요. 네. 야당에 대한 이게 표적 수사라고 밝혀진다면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해서 네.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어쨌든 간에 외견상 모양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 그러니까 특수부서에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이 캐비넷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좀 표적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표적 수사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부패 수사를 할 것이 과연 민주당에 대한 것뿐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특수부가 반부패 수사처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네. 그 반부패 수사 문제에 대해서 1, 2, 3부 모두 동원해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검찰 특히 반부패부에서 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 이거는 부패 수사가 아니라 야당 탄압이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아하. 검찰 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그것 또한 검찰에게 오히려 대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까? 이거 표적이다. 캐비넷 열어서 누가 또 걸릴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우려한 의원들이 좀 많은 겁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부패 수사처가 반부패 수사부가 완전히 모두 나서서 민주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지금 수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만 칼을 들이대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지금 뭐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대장동 지금 수사인데 그건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젠가요? 최근에 열린 정책의총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PPT 열어서 이걸 뭐 설명을 했다고 하던데 또 일부 의원들은 뭐 이런 걸 당 차원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네. 많은 의원들이 참 우려가 있죠. 네. 진실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거는 뭐 아주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네.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도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제일 우려하는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 본인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인데, 예. 네. 근데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이 PPT까지 동원을 했는데요. 네. 말씀하시다시피. 근데 지난 일주일 전 11월 9일 날 정책의총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정책의총 때 있었는데 정책의총이라는 거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9일 날도 그랬고 15일 날 그저께도 그랬고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지도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하고 발표하고 뭐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9일 날 발표를 할 때도 일부 의원들이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 15일 그저께 의총 때는 그 반발의 강도가 더 세졌는데요. 네. 특히 설명과 관련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설명해준 일부 내용,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 때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반박을 해야지만 검찰이 불리할 것인데 왜 이 자리에서 발표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원들의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방어물 논리를 먼저 공개해버리면 검찰이 그 방어 논리를 깨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대응도 잘못하는 것 같고 네. 좀 과도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의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홍천 의원은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굳이 당이 이렇게 전력을 할 필요가 있느냐.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 의원님 이현욱 의원님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입장인데요. 이것이 지금 당 대표가 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거나 이렇다라고 한다면 네. 아니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당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이 문제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당이 그 과거의 일까지 모든 것을 나서가지고 당 지도부가 올인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 모습은 아마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성남시장 위례 신도시 사건도 지금 이 공소장에 영장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에. 그러면 그때부터 대선까지 쭉 연결해서 경선자금, 대선자금 뭐 이렇게 한다면 민주당도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분리해서 봐야 될 문제겠죠. 그래서 네. 특히나 뭐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직접적인 일이 아니고 예.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그것도 과거의 일을 네, 당이 뭐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구속영장이 지금 이제 내일 정도 실질심사도 열리면 뭐 혹시나 그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이건 가정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뭐 체포동의안 이런 게 국회에 제출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이 정황적 증거 아니면은 물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라서 의원들의 판단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지 체포동의안이 당에 접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회에 접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에서 그거에 대한 논란이 아주 가중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 빈곤 포르노 장경태 최고위원이 언급한 그 용어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권에서 비판이 상당히 거셉니다. 또 의원님은 요거에 대해서 또 제가 SNS 글도 보기도 했고요. 네.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윤리위 제소 얘기도 있었지만 장경태 의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여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장경태 의원 스스로가 네. 뭐 사전적 용어, 원론적 용어로서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것이 뭐 나쁜 의미의 것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듯이 포르노와 관련된 뭐 이런 네. 그 성적인 용어는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언뜻 들으면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런 용어를 사용해 뭐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네. 이제 그 여당이 아주 그 이것들 논란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국민의힘 한 의원이 네.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 국모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국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예. 지금이 조선시대 왕조 때인가 그러면은 대통령께서는 임금이란 말씀이신가? 국부죠, 국부. 국모 아니죠. 영부인이죠, 영부인. 예, 나라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도가 지나치구나. 바라보는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태도가 지나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네. 그 지나친 태도 때문에 지금 그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네. 김혜자나 정우성 배우까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포르노 배우냐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예. 그게 국민의 세금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배우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참 뭐 어처구니 없는 일로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김혜자, 정우성 배우에 대해서 사과하고 모욕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장경태 의원은 사과를 해야 됩니까? 뭐 직접 불쾌하게 여겼다면 유감 표명 고려해보겠다 이런 여지는 남겼던데요. 저는 장경태 의원이 청년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많이 커나가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좀 사랑받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자리 잡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그런 용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적 용어로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정치적 특히나 청년 정치인으로서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오해받지 않을 용어였는가라고 하는 데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다른 표현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과한 표현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과한 표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뭐 사과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사과 필요하다 그 말씀이네요. 자, 다음 주제는 희생자 명단 부분입니다. 이게 뭐 일부 언론이 공개한 거긴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앞서 뭐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현우 의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도 그저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글을 좀 썼는데요. 봤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먼저 나서가지고 사과를 좀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이 문제가 제일 처음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민주당 민지석 전략기획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낸 것이 모 언론사에 포착이 되면서 이제 발생한 문제여서. 이게 민주당이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그리고 공개를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또 계속해서 유족 공개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 이것 또한 좀 문제가 인식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고요. 실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이겠죠. 유족이죠. 그분들의 동의 없이 무엇을 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분들의 상처를 어떻게 어루만져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제가 아까 이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거 쓰셨더라고요. 비슷한 나이에 같은 같은 이름, 동명이다가 보니까 조심스럽게 딸아이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행이네요란 안도의 인사말이 들었지만 편하지만은 않았다. 유가족분들이 어떠실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거기에 댓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만 봐도 그 공개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희생자의 유가족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지금은 공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산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경찰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을 했더라고요. 특히 경찰부 네. 관련해서 그 부분 좀 당 기조가 좀 어떻습니까? 예산안 뭐 심사나 이런 거 관련해서 경찰국 신설 예산.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예산 삭감했죠. 네. 실제 검찰국을 신설할 때부터 당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검찰공화국의 완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민주당에서는 우려가 있었고요. 네. 그 문제를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고한 판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련된 예산을 전역 삭감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게 어쨌든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고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정조사는 합니까? 어찌 됩니까? 국정조사가 결국은 답이겠죠. 저는 안 할 수 없다라고. 뭐 짧게만 해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